허허. 제목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담 아나운서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신고한 걸까요? 이 사건은 2021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하. 3년 전의 일인데요. 네. 이 80대 남성인 시아버지가 베트남인 며느리에게 땅을 팔아서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고 꾀어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현장에는요. 게다가 이 며느리의 아이들인 4살, 5살 손주들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런 가운데 그런 성폭행 시도라는 범행을 벌인 겁니다. 결국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니, 전혜연 평론가님 오늘따라 뉴스파이터 왜 그래? 인간같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녀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사람이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노인이 내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의 부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했고 더군다나 본인의 자녀들 앞에서 그런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화가 나서 가족 간의 연을 끊을 각오로 항의를 하고 부인 편에서 이것을 대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상식이죠.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왜요? 시아버지의 이런 행동만도 엄청난 충격이고 정말 잊지 못할 상처인데 본인 편에서 본인을 보호해줘야 될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네. 내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것도 남편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은 참고 또 참아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살다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런 데다가 써야 돼요? 짐승만도 못한 것도 되물림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3년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작년 설 명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허. 이 남편이 피해자인 부인에게 음식을 잘 못한다고 이제 타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싸우다가 분에 못 견딘 남편이 다투면서 그러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뭐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지인의 집으로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서 시아버지로부터 입었던 피해 내용에 관해서 그 지인과 상의를 하게 되고 네. 이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 정말요 인간 밑바닥에 진짜 이 밑바닥 인간들의 몇몇을 이 민낯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런 짐승만도 뭐가 어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이 집에서 음식 좀 못한다고 나가라. 그게 지금 아내한테 할 소리요? 근데 그나마 이담 아나운서 너무너무 다행인 건 지인의 도움으로 3년이 지나긴 했지만 뒤늦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 이후에 이 시아버지는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그 이후에 이 시아버지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본 적 없다. 그리고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 며느리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우리가요. 뚫린 게 입이라고 거기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의 모든 게 드러났으면 그제라도 경찰에 다 자백하고 며느리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진짜 발이 손에 되도록 싹싹 빌어줄 모자를 판에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아마 베트남 며느리는 자신의 진술만으로 시아버지 처벌이 가능할까 의문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며느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은 고소 시기가 너무 늦다는 부분도 쟁점으로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는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인지 피고인인 시아버지가 성폭행 시도를 추단할 만한 상황을 스스로 진술한 대목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아, 진짜 어떻게 진짜.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징역형이 나온 것은 그나마 진짜 이것도 제 분이 안 풀릴 판이지만 근데 징역 2년이 뭐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며느리 천륜을 저버리고 며느리를 성폭행 시도하려고 그리고 손주들 4살 5살 앞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징역 2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법정형 자체가 더 높습니다. 일반 성폭력 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유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미수에 그친 점,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일반 사건이었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혀줌으로써 징역 2년 선고에 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남편한 작자는 혹시 뭐 처벌할 그런 뭐 혐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만약 남편이 단순히 이 신고를 만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강요를 하거나 신고에 나서려고 하는데 사실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때는 성폭력 처벌법상 관련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접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아버지의 형량에 남편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마 남편이 적절하게 행동했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허 의사를 밝히는 이상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보다도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온 가족이 사실상 며느리를 배척했다는 사정까지 이 재판의 형량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경악스러운 일을 당하고서도 세상에 이 며느리는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판부 앞에서 처벌보다는 시아버지의 사과를 원한답니다. 이런 천사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징역 2년 실형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요 출소하면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며느리한테 사죄하고 반성하고 살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시청자분들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어요.